역사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방점의 경제사.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인류는 담배 효능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더 많은 담배를 생산하기 위해 발명된 제임스 본색의 기계장치, 향과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포장기술 등 어떻게 하면 니코틴을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는지 연구했죠.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부터 담배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요. 경제와 사회, 그리고 정치 등 다양한 영역과 맞물리기 시작한 겁니다. 더는 사람들이 담배를 담배로 보지 않았죠. 정확히는 담배의 본원적 가치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어떤 이에게 담배는 숨막히는 전장에서 숨통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자유와 해방을 상징하는 횃불처럼 보였죠. 같은 담배를 두고 여러 복합적인 시선이 존재했어요. 그런 담배가 유례없는 존폐 위기를 맞습니다. 바로 금연이었죠. 사실 지금까지 금연 정책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무라트 4세, 미카엘 1세, 제임스 1세가 펼친 금연 정책처럼 담배는 구대륙에 들어온 이래로 꾸준히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꿋꿋이 살아남았죠. 전쟁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전쟁이 발발해도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대부분 그 당시 못 사는 국가들에게 일어났지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 내에서의 전쟁은 없었죠. 그런 연유로 잘 사는 국가들에서는 금연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요. 특히 미국의 경우 미국 의학협회에서 흡연과 암에 관한 상관관계를 발표합니다. 이 학회지는 유명 월간 잡지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필두로 각종 신문과 TV 프로그램 등 대중매체에서 다뤘죠. 사람들은 그제서야 손에 쥔 담배를 내려놓아요.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입에 가져다 댄 담배가, 평화의 상징이 된 담배가 한순간에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드디어 인류는 선진국에 한해서 담배의 본질에 눈이 뜨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여태 잘만 피워오던 담배를 한순간에 끊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도 흡연자들이 금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무엇보다 당시 담배는 필터가 없어 더 독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금연보다 다시 태어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고 할 정도였어요. 담배 회사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케팅을 통해 대중을 선동하고자 했습니다. 담배 회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건 바로 건강하게 흡연하는 법을 제시하는 것이었죠. 이게 무슨 개소린가 싶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는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 귀에 딱지가 지도록 많이 들었던 우유를 많이 마시면 키가 큰다는 얘기나 최근 뜨거운 감자인 제로 마케팅이 대표적인 예죠. 아무런 의학적 근거도 없으면서 광고 문구와 제품 이미지 등으로 대중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 방법은 효과가 좋아요. 대중은 기업이 자신을 속이는지 알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은 구태여 먼저 진실을 드러내지 않으며 우린 그걸 일일이 찾아볼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언론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해당 기업의 로비로 제작된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있어 100% 신뢰할 수 없어요. 결국 설마 저 큰 대기업이 좋다고 광고하니까 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그들의 제품을 사줄 뿐이죠. 그리고 한때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처럼 여지없이 일이 벌어지고 기업은 사과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만 고통받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굳이 경제에만 국한된 일이 아님을 우린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일환으로 탄생한 담배가 바로 필터 담배였습니다. 대기업 담배 회사 롤릴러드가 흡연자들의 이탈을 막겠다며 여과 필터가 달린 담배를 개발했죠. 사실 필터 담배는 그전부터 존재했어요. 1930년대 최초로 코르크로 담배 필터를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에게 외면받았죠. 굳이 필터가 달린 담배를 피워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의문과 이후 벌어진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 때문으로 추측돼요. 그러다 1950년대에 들어 병원과 원자력 발전소에서 미세 입자까지 걸러내는 엄청난 필터를 개발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대중화에 실패했죠. 이유는 간단해요. 성능이 지나치게 뛰어나서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필터가 미세 입자까지 걸러내니 담배 한 개 비해서 얻을 수 있는 다르와 니코틴의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죠. 이미 여기서부터 만족감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건 그 양마저 얻으려면 있는 힘껏 빨아들여야만 겨우 한 모금 피울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굳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피워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 의문이 생겨났죠. 그렇게 진정 건강을 생각하는 의사와 과학자가 만든 담배는 시장성에 밀려 사장되고 말아요. 이후 담배 회사들은 필터 효과는 줄이고 타르와 니코틴 양은 2배로 늘려 사실상 유명무실한 필터 담배를 판매했습니다. 담배 회사가 필터 담배를 판매하는 것부터 이미 어불성설이었죠. 스스로 담배가 유해하다는 걸 인정한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흡연자들은 열광했습니다. 마치 오스만 제국의 흡연자들이 무라트를 피해 어떻게든 흡연을 이어간 것처럼 본인들에게 해법을 제시한 담배 회사들에게 감사를 표했죠. 그리고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롤릴러드가 출시한 신제품이 바로 켄트예요.
켄트는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기적의 물질 크로시돌라이트로 만든 필터가 사용되었는데요. 기적의 물질답게 400도의 열을 견디고 방수 및 전기가 통하지 않으며 광물이면서 섬유처럼 가공까지 가능했죠. 롤릴러드가 이를 어떻게 필터로 만들었는지 밝혀진 바 없습니다. 그러나 레시피를 영업 비밀로 붙이고 크로시돌라이트로 만든 필터를 마이크로나이트라 불렀으며 신제품은 당시 사장이었던 허버트 켄트의 이름을 따 켄트라 명명해요. 기적의 물질, 단어 참 좋죠. 마치 그 어떤 유해 물질도 다 걸러내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게다가 맛까지 훌륭하니 흡연자들은 단숨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 담배는 건강합니다. 그렇게 켄트는 말도 안 되는 문구와 함께 출시하자마자 담배 시장을 석권해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 막연한 믿음 뒤에는 처참한 대가가 뒤따랐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터집니다. 소리 없는 살인자, 크로시돌라이트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청성면이라 불리는 이 물질은 1987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성면의 일종이죠. 성면의 호흡기가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조직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곧 섬유화, 비대화로 이어져 성면폐증, 폐암, 악성 중피종 등 난치성 질환을 유발해요. 문제는 이런 증상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 15년, 최장 40년에 걸쳐 서서히 발현되죠. 롤릴러드도 처음부터 청성면의 위험성을 알고 있던 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당시 수많은 공장 직원들도 장시간 성면에 노출돼 악성 중피종으로 사망했거든요. 그러나 그에 대한 대처는 여느 기업들과 마찬가지였죠. 1956년 갑자기 필터의 재질을 일반 섬유로 교체하며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출시 후 4년간 무려 130억 개의 담배가 판매되고 난 뒤였어요. 결국 이 사실이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제대로 알려지며 롤릴러드는 수백만 달러의 소송에 시달렸죠. 이쯤 되면 이제 그만 담배를 손에서 놔줘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이미 담배는 작별할 수 없을 만큼 인류 사회에 너무 깊이 박혀버렸죠. 영국의 학자 데이비드 너트는 담배에 대해 이러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만약 담배가 20세기에 발견되었다면 금지되었을 것이다. 무지했던 시대에 발견되어 오랜 세월 기호식품으로 자리 잡았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는 지금도 통용되는 말이죠. 전 세계 어딜 봐도 당장 담배를 법으로 금지할 정치인은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법을 추진해온 뉴질랜드도 세수 보충을 이유로 2009년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겠다던 법을 폐지하는 등 전 세계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게 현실이에요. 다만 건강하게 흡연하는 법은 만국이 인정하는 정책이죠. 실제로 그렇게 탄생한 게 전자담배입니다. 담배 유해론이 대두된 이유로 치과의사가 권하는 담배, 내과의사가 권하는 담배, 과학자와 교육자들이 피는 담배, 아이에게 흡연을 권장하는 담배, 제한 군인 모금을 위한 애국담배, 운동선수가 피우는 담배 등등 담배 회사들은 끊임없이 대중을 속여왔어요. 그럼에도 대중은 점차 성장했고 더는 광고만으로 성동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죠. 이러한 형국을 돌파하기 위해 담배 회사들이 들고 나온 게 전자담배였던 겁니다. 한 가지 더, 그들은 전자담배 출시와 함께 본인들의 업종을 바꿔요. 그건 바로 헬스케어와 웰빙이었죠. 전세계 담배 회사 시가총액 1위 기업 필립 모리스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담배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필립 모리스의 모기업 알트리아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담배 기업에서 담배를 줄이는 기업으로, 심지어 CEO까지 언론에 나서서 담배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죠. 이들은 정말 담배를 금지하길 바라서 이러는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들의 수법은 변하지 않았죠. 1950년대에 롤릴러드가 노필터 담배 대신 필터 담배를 피우라고 한 것처럼 이들도 필터 담배 대신 전자담배를 피우라며 또다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마치 주류 회사가 상표에 제로를 넣어 건강한 것처럼 포장하듯 스모킹과 베이핑, 말만 바꿔가며 말장난하는 건 변함없습니다. 전자담배의 등장으로 가장 피해를 본 건 단연 청소년이죠. 연초보다 건강하다며 광고하고 과일향이나 민트향 등 맛과 향을 추가하니 괜히 중고등학생들의 호기심만 자극하는 결과를 나왔어요. 그럼에도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여전히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대처할 뿐입니다. 원래 인간이란 타인의 암보다 내 감기가 더 아픈 법이죠. 국가와 기업은 돈이 되는 한 절대 담배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전자담배를 금연 솔루션이라 선동하며 방관만 할 겁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결코 예외는 아니죠.